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드디어 2026년 서울 마라톤이 3월 15일 날 열리게 됩니다. 오늘이 2월 말이니까 이제 대회가 정말 딱 며칠 안 남은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제가 불과 3, 4일 전에 오사카 마라톤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온몸으로 이 마라톤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벼락치기를 한다고 해서 인터벌을 빡세게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달라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지금은 이제 코스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 감고도 머릿속으로 굴려보면서 대략 몇 킬로미터 지점이 지났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책에서도 이거를 강조했지만 미리 길을 알고 멘탈을 대비하면은 실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올 게 왔구나 하고 조금 더 쉽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달려야 할 코스의 주요 지점들과 각각의 거리,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오는 전체 코스도입니다. 지도만 보면은 평탄해서 완전히 PB 코스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당연히 물론 기록을 내기는 좋지만 방심은 국물입니다. 빽빽한 빌딩 숲 그리고 러너들 사이에 영혼을 가출하게 만드는 그 마의 청계천 등은 은근히 멘탈을 탈탈 터는 함정 구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도를 볼 때 빨간색 코스 라인만 보지 마시고 그 양옆에 있는 파란색 표시와 그 다음에 화장실 표시 등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 마크들이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출발지인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출발선에 있기만 해도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뜁니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것 같고요. 빵 소리가 나면은 다들 우사인 볼트처럼 빙의해서 뛰쳐나가는데 여기서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목표 페이스보다 10초, 20초 빠르게 뛴다? 후반 잠실대교에서 정말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청 앞쪽을 지나가는데요. 상대적으로 주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GPS가 조금 튀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례문을 넘어서 감싸 돌고 남대문로로 탈 때까지는 철저하게 지금 조깅을 하는 느낌으로 흥분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숭례문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명동 빌딩 숲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고층 빌딩 탓에 GPS 시계가 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1km당 페이스가 3분대로 찍혀서 오늘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나가게 되면요. 이제 명동 쪽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정도까지 되면은 살짝 내리막이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쭉 따라서 내려가면은 바로 청계천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진입하게 되는 청계천에서 이제 우회전으로 을지로 입구역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동대문, DDP 같은 건물이 있는 데까지 쭉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나아가다가 5km 정도 지점에 왼쪽에 DDP 건물이 보이게 되고 이 DDP 건물을 한 바퀴 빙 돌게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동대문 이 DDP를 지나갈 때 살짝 오르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한 오르막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초반인데 뭔가 이 오르막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조금 멘탈이 조금 가다듬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초반에 페이스도 빠르게 가고 다들 으쌰으쌰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갈 때 나만 힘든가? 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5km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급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턴했던 을지로까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약간 지겹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온 다음에 서울시청을 끼고 다시 우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회전을 하면은 이번에는 청계천 좁은 반복, 왕복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저는 멘탈이 가장 흔들리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지루한 왕복 직선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득히 멀리 끝을 보게 되면은 정말 미칩니다. 이럴 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잘게 쪼가야 되는데요. 언제 끝내가 아니라 이 7.5, 10km, 12.5, 15km 이거를 자잘하게 쪼개서 그걸 하나씩 목표를 깬다는 느낌으로 징검다리를 건너던시 뛰면은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길의 끝에는 요 반환점이 나오게 되고요. 요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파출소가 보이는 걸 돌고 용산지구대 앞을 지나서 다시 쭉 직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출발했던 그 익숙한 다리를 보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광화문까지 나아가진 않고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회전을 하면은 이제 종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종로에 진입하면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갑자기 확 도로가 넓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도로가 넓어지게 되면은 속도감이 잘 안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도 넓고 그 다음에 하늘도 맑고 그 다음에 여기를 뛸 때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반도 안 온 구간이고요. 웅장한 흥인지문을 지나게 되면은 드디어 21km 정도 지점을 지날 때입니다. 이제서야 반을 지난 것입니다. 물론 저는 JTBC 마라톤보다는 서울 마라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끝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출발하고 나서 청계천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흥인지문을 지나서 나아가게 되면은 하프를 이미 넘어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이나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골든타임인데요. 꼭 주머니에 챙겨뒀던 소중한 에너지젤을 하나씩 드시고 그 다음에 물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쭉 나아가다 보면요. 신설동역 오거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직진이 아니라 여기서 1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좁은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호대로까지 가는 쭉 직선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약간 좁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 속도감이 잘 느껴지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쭉 나아가면요. 군자역이 나오게 되고요. 군자역에서 다시 우회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이 대공원까지 쭉 내려가게 됩니다. 어린이 대공원까지 가는 길은 살짝 오르락 내리락이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우회전을 하면 이제 요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 왼쪽에는 도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숲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울숲 앞까지 가면은 좌회전을 해서 이제 좁다란 길을 따라서 쭉 나아가게 됩니다. 이 좁다란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은 서울숲길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에 잠실대교를 앞두고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언덕입니다. 이 언덕이 뭔가 이 길의 끝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상당히 이 자양동 이 끝에 쪽에 있는 언덕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저 멀리 바로 롯데타워가 보이게 잠실대교 진입 전이고요. 다리에 오르기 전 35km 지점에서 위치한 급수대에 들러서 꼭 한 모금 목을 축여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강에는 항상 강바람이 매섭게 불 수밖에 없고요. 한강의 똥바람이 상당합니다. 이 매서운 바람을 뚫기 위한 마지막에
준비라고 생각하고 꼭 급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리를 지날 때는 꼭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잘 달라붙어서 같이 뛰어서 가시면 되고, 이 다리를 건너고 잠실대교를 건너고 뛰어서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왼쪽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건너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40km 지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실 그 롯데월드를 통해서 쭉 나아가고요. 여기서부터는 도로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절대 그 응원하시는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아가게 되고 마지막에 오른편에 잠실 엘스가 보이면은 이제 끝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 됩니다. 그리고 잠실 엘스의 끝에 잠실 종합경기장 동편에 있는 곳을 통해서 골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화문 출발부터 잠실 피니시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앞두고서 꼭 그 머릿속에 그 코스를 한번 숙지하고 미리 준비를 조금 하고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처음 코스 숙지를 제대로 안 하고 갔을 때 뭔가 잠실 그 롯데타워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많은 거리가 남은 것을 보고 정말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 마라톤이 정말 좋은 코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버페이스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후반부에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회에서 날씨가 정말 더웠는데 올해 동아 서울 마라톤에서는 날씨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고요.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에 나오는 사진들 토대로 해서 머릿속에서 대충 이 즈음이면 어디 지점인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코스를 체크할 때, 거리를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 표지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200m, 300m만 차이 나도 사실 1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브3 혹은 3시간 30분 혹은 싱글이 목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1분 1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꼭 여유 있게 뛰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시간 때문에 너무 여유 있게 가버리게 되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거리에 맞춰서 꼭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이번 서울 마라톤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코스는 2026년 기준이고요. 뭐 매년 살짝은 바뀌긴 하지만 큰 변화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